지금의 마켓 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AI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이 너무 몰렸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00년 IT 버블, 닷컴 버블과 같은 양상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양극화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현재 경기, 실물 경기는 어렵습니다. 위축 단계입니다. 일간에서는 미국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경제 지표와 매크로 분석상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 경기는 어려운 게 맞고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융시장은 대신 뜨겁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MMF로 자금이 몰렸죠.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MMF의 자금이 현재 6조 5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쏠린 겁니다. 은행의 예금이 MMF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통화 유통 속도가 늘었습니다. 이게 왜 증가를 했냐면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레버리지가 극대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파 거래량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MMF의 자금이 레포 시장으로 몰리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이게 유동성이 늘었다고 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제가 이 M2, 실물단에 영향을 주는 은행단, 지급준비단에서 영향을 주는 M2가 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따라서 실물 경기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의 대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행단에서의 신용 창출가 일어나는 건강한 상황의 구조적인 성장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금융자산 시장에서만 돈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예전 영상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경기 침체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과 지금 현재 유사한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물단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MMF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MMF 자금입니다. 이 MMF 자금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MMF라는 돈은 어찌됐든 연준의 영레포로 가거나 레포 시장의 레버리지로 대출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하루짜리입니다. 오버나잇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는 상황으로 들어간다. 즉 더불어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담보물이 뭡니까? 단기채잖아요. 이 단기채 발행 물량이 줄게 되면 지금 분명 QRA를 통해서 2분기에는 순증이 아니라 순감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단기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금리 인하와 맞물리게 되면 금융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이거 한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레포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MMF는 오버나잇 하루짜리 돈이에요. 얼마든지 언제든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펀드에 맡긴 돈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고 있던 주식을 팔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여유돈이 있는데 이게 원래 주식 투자를 하던 돈이든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돈이든 그런 여윳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렸으니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은행 예금에 넣으려고 봤더니 이자가 너무 낮죠. 옆을 보니까 MMF에 넣어주면 안전하게 이자를 5% 준대요. 이걸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넣은 겁니다. MMF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MMF 현금의 특성을 이해하자 이겁니다. 이 MMF에 평생 넣어둘 겁니까? 아니죠.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빼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할 거잖아요. 그렇게 인출을 하게 될 거예요. 인출하게 되는 그 시점이 뭡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시기를 되게 주의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MMF에 맡긴 돈, 무슨 돈으로 이자를 줄까요? 결국 MMF의 돈은 연준의 영레포에 맡겨서 영레포 금리를 받거나 또는 단기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레포 시장 가서 대출을 해서 대출이자를 받거나 이거잖아요. MMF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증시에 투입된 돈이 얼마나 그 성격이 가볍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주인이 달라고 하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빼면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아야겠죠. 더불어서 그거는 레버리지로 뻥튀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MMF의 돈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돈이 추후에 주식시장에 일부 유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그럴 수는 있어요. 어찌되었던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자 이게 빠져서 다시 주식시장에 유입된다고 봤을 때 어떤 주식에 살까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산다면 누가 좋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MMF에 자금을 맡겨서 레포 시장에서 대출을 일으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지금 증시가 고점이잖아요. 이 고점 상태에서 개인들에게 넘겨야 결국에는 엑시트를 해야 그게 수익화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금을 운영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보도와 자료, 마켓뷰를 제시하는 게 맞겠죠. AI 생성형 AI 기대감이 한껏 부풀려서 엄청나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뷰를 제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마켓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식이 과대평가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양상과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가 다르냐? 아주 지금의 현상을 단조롭고 간단하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세력이 몇 종목을 끌어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력이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증시가 올랐다면 고점에서 엑시트하고 넘기면 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MMF 자금은 이런 오버나잇 하루짜리 성격이죠. 매일같이 대출받아서 레버리지 올려가지고 언제든지 엑시트 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주가를 올리고 그 올라간 주가에서 누군가에게 넘기고 빠져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시총이 얼마짜리 기업들인데 세력 이야기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번 시장은 주도하던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가 생기고 상승세가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 탄력이 둔화되고 증시는 하락하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늘 있었습니다. 이 모더나 차트입니다. 모더나가 언제 상장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19년도에 상장했어요. 2018년 말인가? 거의 2019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때 상장하고 1년 만에 약품을 만들었는데 FDA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시 승인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약품을 공급했던 기업이에요. 상장 후 1년 만에 신생업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FDA 승인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신생업체가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진 후에 갑자기 2000년대 코로나가 생기죠. 마치 이때 코로나가 생길 것을 예견한 것처럼 말이죠. 그를 위해서 상장해서 약품 만드는 걸 준비하고 FDA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 후 몇십 배 이상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고점이 어딘가요? S&P 500이 편입됐던 것이에요. 21년 7월 달입니다. 뚝 떨어지죠. 아주 매우 반복되던 패턴입니다. S&P 주가 편입한 이후로 주가가 빠지는 패턴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거는 전형적인 세력들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잡주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흡사해요. 우리나라 잡주들을 투자하는 세력들이 어디서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할까요? 사이즈가 커졌다 뿐이지 그런 양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게 지금 1년의 시간들 제가 굵직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 이 모더나 차트의 흐름 놓고 보시면 사실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우연의 우연, 몇 번의 우연이 계속 겹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의도를 갖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단순히 나이브하게 우연이다, 갑자기 좋은 쪽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게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비단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패턴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례로 모더나를 꼽았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이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 경기는 일단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 증시가 되겠죠. 증시는 너무 뜨겁습니다. 이런 언밸런스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경기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 주가는 뭐 먼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 이 경기라는 중심을 갖고 거기에 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고 좀 더 크게 움직이는 게 증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경기가 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주가 조정은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언급하시는 게 뭐 70년대 사례, 뭐 대공황 사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2자릿대 숫자였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주식시장이 망가지면서 경제가 함께 무너지는 패턴이 나왔던 거고, 그 이후로는 경기 침체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주식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다 이거죠. 뭐 최근엔 레이 달리오가 관련된 글을 뭐 쓰기도 했습니다. 뭐 자세히 살펴봤더니 뭐 논지가 이거예요. 뭐 결국에는 버블 지수가 과거 역대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낮다 이거죠. 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낮고 뭐 선물 투자되는 자금도 현저히 떨어져 있고 밸류에이션도 늘 반복되게 나오는 근거죠. 뭐 보시면 이 차트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 주장하시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에 뭐 최근 뭐 사비타 인터뷰도 있었는데 이 내용 보시면 이거죠. 지금 현재 거품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빨간색과 초록색 이 차트 보시면 이 심리 차트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주식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분석을 한 것이죠. 85년 이후로 쭉 보시면 빨간색 위가 극단적으로 상승장이죠. 과매수 구간입니다. 초록색 하단은 극단적으로 과매도 구간이고, 이게 지금 현재 여기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 비교해 봤을 때 주식이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절대 과매수 단계가 아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오히려 지금 15년 정도 평균 수준의 위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연 지금의 증시 랠리가 버블이냐? 아니다. 이런 근거를 대는 겁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거래량하고도 비교를 하고, 최근 1개월 거래량하고 1년 전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서 버블 터지기 직전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 비교해보면 현저히 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S&P 500의 시가총액에서 25% 이상을 차지하는 게 M7 주식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나스닥이 지금 엔비디아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특정 몇 개 종목이 전체 증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막 전체로 보게 되면 사실 과거 패턴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희석됐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긴 하죠. 근거가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전체 평균으로 따져보는 게 아니고 M7으로 좁혀보고, 지금은 또 M7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5종목, 3종목, 지금은 2종목, 1종목 계속 좁혀지죠. 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양상이 더 집중화되고 고도화될수록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볼 때는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버블 지수와 따져보면 지금 현재 낮은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면 이 테슬라 차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테슬라 영상 올리기도 했지만 이게 22년 때 고점이거든요. 고점 찍고 떨어진 게 73%까지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뭐 M7이다 뭐다 관심을 받으면서 올랐다가 재차 떨어졌죠. 지금은 이 고점 대비 6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러셀의 2000 소형주들입니다. 보시면 고점 대비 현재 마이너스 33%까지 최대 저점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박스권을 이탈해서 소폭 상단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결국에는 특정 종목만 나가고 있는 거고 그 비중 자체가 S&P 500에서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니 전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게 모든 시장을 희석해버리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인가요? 몇 주 전에 정유주 비중을 좀 늘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트가 IT 버블 차트예요. 이 나스닥 차트하고 두 개의 정유주 흐름 보세요. 그때도 이거 보여드리면서 나스닥이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졌지만 이 정유주, 가치주에 대한 움직임,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사실 이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IT 버블 이후로도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났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00년 닷컴 버블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섹터의 양극화가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마켓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양극화가 섹터별로도 나오지만 이 섹터 안에서도 특정 종목들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아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종목이 세력이 주도를 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거죠. 그 비중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시장을 희석해버리면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봤다가 손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계속 지키신 분들이 지금 원금 회복한 겁니다. 당연히 당시의 거래량과 밸류 비교해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에서 선물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IT 버블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많이 빠졌거나 조정을 받은 종목들, 섹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특정 위주로 세력들이 집중해서 증시를 끌어올린 그런 영향이 상당히 심하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고민이 뭡니까?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는 종목들 또는 심지어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테슬라의 경우 힘을 못 쓰고 주저앉았잖아요. 여기에 제가 은행주도 될 수도 있고 정유주도 말씀을 꾸준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약해서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유주 비중을 담을 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도 있지만 절대 레벨로 봤을 때 지금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평가 구간이라고 꾸준히 강조했잖아요. 지금 담아도 손해보기 어려운 가격이다라고 정유주 담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IT 버블 때도 섹터별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IT 버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섹터의 양극화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또 세분화돼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 얘기를 과거의 전체적인 시장의 버블이 형성됐던 것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증시가 한번 출렁였잖아요. 그때 손실을 받은 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안타깝게 큰 손실을 받고 어려움에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버블 지수로 따져보면 이게 아직도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렸고요. 모든 시장의 붕괴나 패턴이 과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비슷하지만 살짝 바뀌는 거죠. 바보도 아니고 과거랑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버블 지수가 여기라고 쳐보세요. 지금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보의 공유가 빨라지면서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헤드라인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시장에 바로바로 가격으로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이 내막 자체, 이 헤드라인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이 헤드라인이 어떻게 계산이 됐고 이 지표가 갖고 있는 이 오류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서 전체적인 마켓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돈 잘 벌지 않냐? 이래 얘기죠. 엔비디아 봐라. 대표적으로 지금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기업이 엔비디아하고 시스코죠. 물론 지금까지 두 기업이 유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다른 게 하나 있죠. 현금 흐름이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R로 선행 포워드로 왔을 때는 한 30배 되나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시총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실제 성장이 받쳐주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돈을 잘 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당시 시스코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뭐 포워드 PR이 80배 이상 정도는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30배랑 80배는 어느 정도 간극이 있다. 돈을 잘 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의 질문을 바꿔서 보면 저는 이렇게 의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 A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포워드 PER은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30배냐 100배냐 이 절대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생성 AI에 주는 기대감이 30배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혁명 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100배 이거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돈을 잘 벌어서 30배고 시스코는 돈을 못 벌어서 100배 이게 아니라 당시 받았던 모멘텀이 생성 AI와 인터넷 이 두 개의 차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인터넷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더 강한 기대감을 베팅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뭐 AI 얘기 많지만 생성 AI 물론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생성 AI에 말씀을 드릴 때 인터넷을 기반해서 발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터넷 시대가 전반에 깔렸기 때문에 생성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이걸 갖고 단순 과거 100배냐 30배냐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거품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생성 AI라는 게 결국 인터넷 기반 위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의 30배를 주는 것도 꽤나 높은 수준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100배 받았다. 이 얘기는 과거 인터넷 시대로의 혁명 모멘텀은 사실 지금 받고 있는 이런 모멘텀보다 더 강했고 더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고 시장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베팅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배, 100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품 더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저는 현재 뭐 경기 침체 전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물단에서의 위축 상당히 심각하다. 뭐 매크로 분석도 그렇고 뭐 체감 경기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뭐냐? 뭐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경제 지표만으로는 그 트리거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어요. 뭐 조짐과 상황 정도가 이렇다. 과거 경기 침체 패턴과 유사하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트리거가 언제 생기고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는 아직은 경제 지표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분명한 것은 실물 경기단에서의 위축은 지속되고 있고 이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금융시장 쪽은 언제 어느 정도 폭락과 붕괴가 생길 것 같냐?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융 사이드에서의 유동성은 생각보다 아직은 실물단보다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은행들의 콜금리, 지급준비금에서의 금리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연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할 것이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후에 유동성이 풀린 금융시장을 위축하기 위해서 QT는 어찌됐든 뭐 테이퍼링을 하든 뭐든 오래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는 실물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고 QT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결국 이 금융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기 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데 만약 경기 침체가 없거나 약하게 끝나게 된다면 연착륙이죠. 이렇게 된다면 제가 어차피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게 채권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채권에선 수익이 발생하죠. 제가 경기 침체 비율을 갖고 있지만 이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혹시나 모를 보너스 성격이다.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익 향유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는 약간 보너스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이 영착륙으로 끝나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테니 어찌됐든 채권 투자에 유리한 위치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렇게 연착륙으로 끝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만 되는 상황이 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이게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고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 같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더불어서 제가 정유주 투자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부분이다. 그리고 너무나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그렇게 해지 비용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음은 이거죠. 실제 경기 침체가 실물단에서 크게 발생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생기면 이미 과거에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타격을 받았거든요. IT 버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았고, 이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IT 버블과 대표적으로 다른 게 이 코로나라는 걸 거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증시가 일단 출렁였어요. 조정을 받았거나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종목들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이 과연 과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 타격이 강할까? 그 타격의 정도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까? 떨어진다면 얼마나 떨어질까? 이 얘기죠. 주가라는 게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재 73%나 하락을 했어요. 말이 73%지 1년 만에 73%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IT 버블과 비슷하게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이후로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증시의 과열과 거품은 닷컴 버블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몇몇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제가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거품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평균 수준에서 지금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증시의 과열이 아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인하하는 과정,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MMF의 자금이 빠져서 궁극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날 텐데, 이 레포 시장에서의 위축이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증시에는 역작용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르죠. 또 개인들이 그 높은 고점에서 AI 생성 관련주를 떠받쳐 준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마켓을 보는 뷰입니다. 지금 몇몇 종목이 증시를 이끌고 있고 비중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 전반적인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더불어서 실물단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한 부분도 많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과거 버블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게 현재의 특징이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계산된 거래량 비교라든지 밸류에이션 비교, 특히 투자자들의 센티 이런 부분을 놓고 아직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양극화의 양극화죠. 좀 더 심해진 겁니다. 이걸 전체 시장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시장 마켓뷰를 미래로 전망으로 해본다면 현재 특별, 개별 종목에 집중된 상승세가 결국에는 레포 시장의 위축과 함께 역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작용을 될 가능성도 높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따라서 단순하게 IT 닷컴 버블처럼 모든 증시가 랠리를 이어갔고 다시 전반적으로 다 풀백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당시도 IT 특정 섹터로 좁혀서 과열이 나타났다라고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정유주 차트를 갖고. 어찌됐든 이런 세분화된 섹터 흐름이 지금은 조금 더 양극화가 극대화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과거처럼 버블 정도가 약하게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마켓 크래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력이 끌어올린 주가 꼭지에서 개인들에게 넘기려는 모습이 보이니 이런 양상의 패턴이 늘 과거에도 있어 왔고 주의하자, 이런 말씀으로 영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체 시장을 희석해서 바라보는 그런 안일한, 그런 위험한 부분도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뜯어봐서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